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2016년 12월 3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좀 자고 싶은데,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좀 자고 싶은데, 오늘 녹음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2016년 안에는 녹음이 글렀다 생각을 해서 잠깐 틈을 내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녹음은 2016년 영화판을 싸그리 정리하는 방송이 될 겁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주저리 이렇게 떠드는 방송이 될 거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총 3편 나누어서 기고한 글을 엮어가지고 올 한해 2016년 병신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3편으로 나눠서 이제 글로 기고를 했는데 첫 편에서는 지난 12달의 극장가 풍경을 한번 돌아봤어요. 12달 동안 어떤 영화들이 흥행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파문을 남길 수 있었던 영화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영화들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일들 10가지를 꼽아서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영화보다 더욱 영화 같은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예외가 아니었죠. 수백 년이 흐른 뒤 후대는 오늘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기억은 찰나의 연속일 뿐인 현재에 과거의 흔적을 더딥힙니다. 즐거운 기억과 의미 있는 역사는 오늘을 향긋하게 하지만 어떤 과거는 고통과 무력감만을 더할 뿐이죠. 그러나 그 역시 기억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기억도 없이 오늘에 떨궈진 존재란 과연 얼마나 얄팍한가요? 삶의 특정한 지점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정리하는 건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먼 항해에 나선 배가 목적지를 잃지 않는 건 거듭 항로를 수정하기 때문이고, 풀만 먹는 소도 되새김질을 해서 살이 찌죠. 스치듯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채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고 그로부터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것, 그게 바로 역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올해 12달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 해오름 달입니다. 월 2천만 관객이 붕괴했고 꽁꽁 얼어붙은 달이었죠.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시신을 찾아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 이국 땅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됐거든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를 구하러 와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극장가에서 통상 1월은 매력적인 작품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겨울방학 특수를 노린 한미 블록버스터가 연말 연초에 개봉해서 힘을 겨루는 데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검증된 작품이 여럿 개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1월 극장가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전국 극장에 든 관객은 1690만여 명으로 지난 3년간 이어온 1월달 2천만 관객 돌파 기록을 어이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죠. 예년보다 훨씬 수준 높고 다채로운 작품이 개봉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 출품작인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빅쇼트, 헤이트 프레이드,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박스오피스 3위인 레버넌트를 제외하곤 충분한 스크린을 배정받지 못하고 빠르게 관객의 시선에서 사라졌죠.
얼어붙은 극장가에서 흥행세를 주도한 영화는 250만 관객을 모은 히말라야였습니다. 통상 매달 최고 흥행작이 500만 내외의 관객을 모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였죠. 올해 월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가운데 이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영화는 비수기인 3월 220만 관객을 모은 귀양 단 한 편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빠 생각, 그날의 분위기, 나를 잊지 말아요, 조선 마술사 등 기대를 모은 한국 영화도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1월 극장가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병신년 첫 달 개봉 영화가 거둔 저조한 성적은 올 한 해 극장가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처럼도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검사 외전의 독주가 있었죠. 황정민의 독주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을 환경단체로 위장시켜서 폭력 시위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당시 사장으로 있는 극동개발 자금이 시위 조폭들한테 들어간 정황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저한테 그런 모함을 합니까? 제가요, 원래가... 야, 장현석이. 좀 전에 전경 대가리감 피해자 새끼 도착한다고 연락 왔어. 응? 어차피 걔랑 얘기 몇 마디만 나누면 다 끝난다고. 걔는 뭔 말이 그렇게 많아. 회장님, 이 체크 좀 부탁해요. 아니, 변호사님.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어째 결론을 내놓고 말씀하십니까? 저요, 아직까지 선량한 시민입니다. 예? 너 지금 검찰청에서 누구 믿고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누가 누구 뒤를 봐준답니까? 그동안 네가 운 좋게도 마음씨 좋은 검사님들 만났나 보구나. 검사님, 지금처럼 넘치시는 혈기가 검사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원한 돌이 정 맞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뭐요 이거? 이거 인권 탄압 아니야 이거? 인권 탄압. 이놈의 새끼가. 일로 와, 똑바로 서. 예. 삼수에 대학교 4년에 고시 공부한답시고 신림동 쪽방에서 4년에 합의 11년을 내가 그 개지랄을 떨면서 왜 검사 배지 단 줄 알아? 어?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합법적으로 깔라고 그 지랄을 한 거야. (2월은) 반전의 달이었습니다. 검사 외전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작품이 없어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외전의 흥행세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월 초부터 치고 나온 검사 외전은 한 달 동안 무려 950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파괴력을 과시했고 이달 한국 영화 스크린 점유율을 전달 45%에서 6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중순 이후엔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데드풀, 디즈니의 역량이 한껏 발휘된 주토피아,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양 등이 흥행세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바탕으로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비교적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했죠. 전달보다 440만여 명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은 데는 이들 영화의 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둔 작품도 있었죠. 동주와 캐롤은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는 비교적 작은 영화임에도 완성도 면에서 호평이 이어졌고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담론을 재생산했습니다. 표현과 수용, 그리고 재표현의 과정을 통해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가능성을 확인하게 했죠. 다만 아카데미 시상식이 선택한 스포트라이트는 박스오피스 10위 진입에 실패했고 전년도 오스카를 거머쥔 에디 레드메인의 데니쉬걸 역시 9만 8천여 명의 관객과 만나는 데 그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셋째 달은 영화를 통한 시민사회 의제의 확대 재생산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화 귀향을 공짜로 보여주겠습니다.
서울 대광고등학교의 최태성 교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름과 매수를 남기면 공짜로 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비를 털어서 상영관 5곳을 대관해서 관람권 430장을 마련했는데 5천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최 교사는 19년째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싼 대관료 영수증을 받은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는 마음이 아파 영화를 못 볼 것 같아 10장 정도로 조용히 예매만이라도 하려고 했지. 돈은 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며 담담히 힘을 실어준 데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 교사와 같은 분들의 응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 귀향, 흥행을 넘어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학과 맞물려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3월은 기대작의 부진과 함께 작은 영화들의 군흥알거가 이어졌습니다. 절대 강자 없이 3편의 영화가 100만 이상, 8편의 영화가 4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소소한 흥행을 이어갔죠. 규모 면에서 단연 눈에 띈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개봉 직후부터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쏟아져서 흥행에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박스오피스 1위는 귀향으로 전년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여론과 맞물려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관 상영, 무료 상영 같은 여러 이벤트가 진행돼서 영화를 통해 사회적 의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긍정적인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작으로 꼽힌 영화마저 부진하자 전체적인 관객 급감은 피할 수 없었죠. 오랜만에 한국 팬들을 찾은 알렉스 프로야스의 갓 오브 이집트가 선전한 게 귀향을 제외하면 3월 극장가에서 유일하게 언급할 만한 부분입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정말이지 명불허전 마블 히어로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개봉 첫날 7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시빌워는 개봉 첫날인 지난 27일 9시 기준 예매율 95.5%로 예매 점유율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7일 하루 72만 8천 명을 동원하면서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역대 오프닝 스코어 1위였던 명량의 68만 2천 명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볼 영화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4월 한 달 동안 극장을 찾은 수많은 관객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달 말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개봉하자마자 침몰을 시작한 가운데 시간 이탈자, 날 보러 와요, 헤어와 뭐 이런 4월 기대작 역시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았죠. 비교적 괜찮은 평을 받은 클로버필드 10번지, 독수리 에디, 라스트 홈, 트럼보가 있긴 했지만 이들은 또 다른 시련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충분한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박스오피스 하위권에 처박히고 만 것이죠. 이런 부침 속에서 4월 최고의 흥행작 자리는 2월 17일 개봉한 주토피아가 차지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4월 27일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개봉하자 이 영화가 단숨에 최고 흥행작 자리를 꿰찼죠. 그렇습니다. 2016년 한국 극장가에서 이변이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4월 한 달 전국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999만 명으로 올 한 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은 영화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참으로 잔인한 달이었죠. 5번째 달, 푸른 달이라고 불리는 이 달은 한국과 미국 상업영화가 달성한 최고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2002년생인 김환희 양은 독성 촬영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는 그 명대사를 탄생시키면서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신들린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멋진 영화에 나온 것도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5월은 곡성과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압도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달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한국과 미국의 상업영화계가 달성한 최고의 지점을 번갈아 만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들 영화는 지난 몇 달간 영화다운 영화에 목말라 있던 영화 팬들을 해갈시키기에 충분했죠.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은 때로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포갑적이었고, 때로 현대사회에 대한 교묘한 은유였으나 이를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만족스러운 감상이 되었으리란 전망은 분명합니다. 두 영화는 나란히 500만이 넘는 관객을 나눠 가졌고, 엑스맨 아포칼립스와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 1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아서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 있는 네 작품의 질주 뒤에는 채 10만을 넘기지 못한 많은 작은 영화의 좌절과 예술영화관, 스폰지하우스 광화문의 폐관이 자리했으나 여기까지 눈길을 돌리는 여유 있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5월은 검사회전 단 한 편을 제외하고는 연초 침체에 빠졌던 한국 극장가가 용트림한 시기였습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내내 극장가엔 기대작이 끊이지 않았고, 그 가운데 몇몇은 기록할 만한 성취를 거뒀죠. 이어서 6월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안 나? 잘못했어요, 아가씨. 죽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아가씨를 꼬여서 그 나쁜 새끼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스키야,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난 네가 날 속여먹은 줄 알지. 속은 건 너야. 정신병원에 네가 들어가는 거라고. 미안해하진 않을게. 너도 날 등쳐먹으려고 했으니까.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의 장이 될 거라 점쳐졌던 6월 극장가의 패권은 박찬욱의 아가씨가 거머쥐었습니다. 한 달 동안 1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은 영화가 무려 8편이 나왔는데, 아가씨는 41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독보적인 1등을 차지했죠.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이 없지 않았겠으나 박찬욱 감독의 이름값과 영화의 만듦새에 대한 입소문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씨는 같은 기간 흥행순위 2위에 오른 존 파브로 감독의 정글북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따돌리면서 6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8편의 영화가 100만 관객을 넘겼죠. 이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 있는 일인데요. 2012년 이후의 기록은 확인해봤으니까 적어도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2015년 1월 국제시장을 비롯해서 7편이 있었고요. 2012년 12월에는 레미제라블을 비롯해서 7편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도둑들을 포함해서 7편이 한 달 동안 100만 관객을 넘어섰었는데 8편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도 아가씨가 홀로
400만 관객을 뚫으면서 흥행에 성공한 상황에서 여러 작품이 많은 관객을 나눠 가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8편은 아가씨, 정글북, 컨저링2,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엑스맨 아포칼립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곡성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거나 주목받는 감독의 작품이거나 한국에서 대형 회사를 끼고 제작 배급됐다는 공통점이 있죠. 무려 8편이 100만을 넘겼지만 이들 아래로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8편의 흥행작, 그리고 어느 때보다 많은 흥행 실패작이 공존하는 6월이었습니다. 7월, 견우직녀달이라고 불리는 이 달, 역전도 이변도 없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는 재난 영화 한 편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이 주말 유료 시사회에서 좌석 점유율 90%를 넘는 성적을 거두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부산행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관객 55만 8천여 명을 동원해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정식 개봉하는 부산행은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열어서 논란을 빚었지만 극장당 하루 2, 3회차로 제한했던 유료 시사회에서 거의 매진을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전도 이변도 없는 7월 맞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극장에 든 관객 2,623만 명 가운데 상위 7편의 영화가 모은 관객이 무려 2,200만 명에 달했죠. 7월 한 달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422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0.016%의 영화가 전체 관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7월엔 압도적인 흥행세의 부산행을 필두로 나우유 시미2 도리를 찾아서 봉이 김선달, 인천 상륙작전, 굿바이 싱글, 제이슨 본이 연달아 100만을 넘겼습니다. 모두 한국과 미국의 영화였는데 그 가운데 할리우드 영화 3편은 모두 시리즈 및 스피노프였죠. 최근 몇 년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할리우드 상업영화는 소위 먹히는 이야기의 확대 재생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전달 100만 관객을 넘어선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시리즈물은 역시 3편으로 컨저링2,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 엑스맨 아포칼립스였죠. 한국 영화는 4대 투자 배급사 가운데 하나인 뉴의 뷰산행을 비롯해서 CJ 엔터테인먼트의 봉이 김선달, 쇼박스의 굿바이 싱글이 활짝 웃었습니다. 부산행은 개봉한 지 열흘 만에 800만 관객을 그야말로 빨아들였습니다. 호로록. 자, 8월 타오름 딸은 불타는 한국 영화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밀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정수 씨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한 첫 말씀이신데 뭐라고 하셨나요? 전달 좀 해주세요. 그거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시고 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8월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텐트폴 영화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엔 쌍끌여선처럼 1,000만 관객을 수확한 베테랑과 암살이 있었는데 올 8월엔 터널과 덕혜옹주, 인천 상륙작전, 부산행이 있었죠. 이 영화들은 박스오피스 1위부터 4위까지를 사이좋게 점하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저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수어사이드 스쿼드, 제이슨 본, 스타트렉 비욘드는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부진은 3년 연속 8월 3천만 관객 돌파를 내심 기대했던 영화 팬들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죠. 8월 한 달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은 무려 2,994만 명이었습니다. 8월 한국 영화 스크린 점유율은 올 한 해 최고인 68%를 기록했죠. 9월달, 열매달은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힌다. 독재와 친일의 상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이 6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올 추석 극장가를 강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밀정은 추석 연휴 5일 동안 337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이는 역대 추석 흥행작 광해의 왕이 된 남자의 306만 명을 넘어선 수치로 364만 관객을 동원했던 관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 밀정은 18일 누적 관객 수 604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은 김지훈 감독의 밀정 외에는 이렇다 할 작품이 보이지 않는 한 달이었습니다. 기대를 모은 강우석 감독의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100만 문턱을 넘기도 힘겨워 보였고 그보다 작은 영화들은 더욱 고전했죠. 티무르 베크만부토브의 배너와 이병헌이 출연한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기대만 못할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밀정의 흥행세는 그 모두를 씻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2월 검사회전이 그랬던 것처럼 관객들은 오직 밀정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가 생산한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에 대한 담론은 지난 2015년 암살 이후 한국 영화가 던진 가장 매력적인 화두인 듯도 보입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노장의 귀환도 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과 우디 앨런의 카페 소사이어티가 그 영화들입니다. 여기에 노장이에 부르기엔 아직 젊지만 중견은 한참 지난 팀버튼의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도 개봉해서 나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외국 감독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고 있자면 문화예술을 말살한 독재 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지독하게 지속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10월 하늘 연달 영화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늘이 열렸다더니 뚜껑이 열리네. 영화 럭키의 유해진이 두 번의 키스신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해진은 앞서 영화 제작 보고회 당시 전혜빈과의 키스신에 대해 죄송하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전혜빈 씨의 첫 신이 아마 키스신이었어요. 저는 초면이었었는데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미안하고 어떠셨어요? 감사하고 미안하다, 감사하다. 죄송스럽고 그렇죠. 알고 보니 유해진은 전혜빈뿐만 아니라 조윤희와도 키스신을 촬영했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키스를 또 한 분하고 한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조윤희 씨도 저 되게 잘 끌어주셨고, 그리고 전혜빈 씨 역시 처음 우정 출연해갖고 첫날 온날 키스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하면서 또 죄송할 뿐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윤희의 키스신 소감은 달랐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멋지고 좋은 기억을 주셨고요. 실제로는 키스신이 조금 더 길었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좀 진하게 했습니다. 한 영화에서 두 여배우와 키스신을 찍은 유해진의 흔치 않은 경험이 궁금하신 분들 10월 13일 개봉하는 영화 럭키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면에서 상상을 초월한 10월이었습니다. 연일, 영화보다 더욱 영화 같은 일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관객이 된 국민은 그 참담한 수준의 아연실색하고 망연자실했죠. 영화로 치면 졸작도 그런 졸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망작이 돼야 마땅한데 사건은 10월을 넘어서 내년까지 전 국민이 보는 스크린에 걸려있을 태세네요. 10월은 적어도 한국에선 영화의 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 최고의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어느덧 21살, 사람으로 치면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동남권을 휩쓴 태풍, 차바보다 더욱 무섭고 끈질긴 부산시의 외압엔 의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15만 명 정도로 지난해 22만 명보다 2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가 부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창작과 수용, 표현과 공유의 자유라는 걸 우리는 또 한 번 아프게 깨우쳤죠. 그래도 10월 극장가엔 작은 희망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년 조연, 유해진의 주연작 럭키가 570만 관객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겁니다. 조연 배우 가운데선 독보적인 톱스타지만 그에게도 첫 번째 도전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성취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끈해지죠. 제겐 럭키가 거둔 성공이 꼭 그렇습니다. 럭키의 뒤를 이어서 마블의 야심작 닥터 스트레인지가 4일 만에 25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마블은 올 한 해 데드풀과 닥터 스트레인지 두 인기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죠. DC 코믹스가 배트맨과 슈퍼맨, 원더우먼을 모두 들이붓고도 호평만 받아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11월인 미틈달 모두 182편이 개봉했다는데 다들 어디로 갔나요?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이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신비한 동물 사전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71만 8,5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39만 3,900여 명. 개봉 10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신비한 동물 사전은 마법 동물학자가 신비한 동물을 찾아 떠난 뉴욕에서의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한편 형이 주말 박스오피스 2위, 닥터 스트레인지가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습니다. 관객 수 1200만 명, 한 영화에 든 관객이 아닙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한국 극장을 찾은 관객 수죠.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가 극장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요? 같은 달끼리 따져보면 최근 5년간 독보적으로 낮은 수치로 지난해보다 무려 300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죠. 놀랍게도 11월 한 달 동안 무려 182편의 영화가 한국 극장에 개봉했는데 이는 올 한 해 가장 많은 개봉작 수입니다. 물론 보통의 관객에게 이는 수치일 뿐이죠. 대다수의 경우 개봉 소식을 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극장을 찾아도 만날 수 있는 영화는 손에 꼽는 게 현실이니까요. 11월 극장가에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모두 4편입니다. 2편은 지난달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럭키고 11월 개봉작 가운데서는 신비한 동물 사전과 형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들 중 세월의 가혹한 심판을 견뎌낼 영화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2월, 매듭달. 이 영화로 병신년 한 해를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그곳에 들어가서 복구 작업을 수행해 주실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제가 통제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현장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들은 도시 하나도 빠짐없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집결한 소방대원들에게 지금 당장 해수 사용을 허가하십시오. 한별 이루기는 배로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번성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을 맞습니다.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구체적인 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죄악에 분노한 신이 유황불을 퍼부어서 두 도시를 멸했다고 하죠. 이에 앞서 롯은 신에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끝내 10명의 의인이 없어 도시는 비극을 피하지 못합니다. 좋은 영화를
롯이 의인 구하듯 간절히 찾는 영화 팬들에게 12월은 의미 깊은 한 달이 됐을 겁니다. 예술적인 깊이와 사회적인 메시지, 개인적인 울림을 선사하는 훌륭한 영화들이 여럿 개봉했기 때문이죠. 특히 박정우의 판도라, 데이미언 셔젤의 라라랜드, 이 두 영화는 관객과 평단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박스오피스 1, 3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황금종려상을 생애 2번째로 받은 존경하는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역시 12월 개봉에서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죠. 아직 끝나지 않은 12월, 극장에서 이들 영화를 보는 건 여러분께서 2016년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 또 라라랜드, 그리고 판도라 이 세 영화를 좋게 봤습니다. 이 세 영화와 관련한 저희 방송도 꽤나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 팟캐스트 무비신의 영화방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올해를 마감하면서 2016년 병신년 영화판을 정리하는 상편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중편과 하편, 제가 이제 송년회, 이제 동네 친구들과 또 송년회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좀 취한 상태에서 중편 녹음하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하편을 녹음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기사였습니다. 무비신의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